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이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본시장이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이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금융투자야, 이 금융투자를 할 때 이 투자와 관련된 법입니다. 법. 이게.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법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가지고 그냥 자본시장법 하죠. 그럼 이 자본시장법은요, 이 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 소액 투자자들, 그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야. 아무래도 이 금융투자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 금융투자에는 크게 두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투자자하고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일반 투자자가 있다. 일반 투자자. 그러면 이제 내겠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주식에 대해서 또는 뭐 채권, 옵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 투자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급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융투자회사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다? 전문투자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투자자와 뭐다? 이렇게 일반 투자자 있는데,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입니다. 이 법은 바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반 투자자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아무래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자본시장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이야. 요 상품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비금융투자 상품과 금융투자 상품이 있어요. 봐요. 우리가 비금융투자 상품과 그다음에 금융투자 상품, 이거는 비금융투자 상품이란 말은 투자의 개념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원금 손실에 뭐가 가능성이 없어.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금이죠. 뭐 예금, 은행 예금, 물론 여러분 예금에서도 원금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은행에 내가 돈을 1억을 얘가 예치해 놨는데 예치해 놓고 나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봐. 예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 은행이 부도가 났어. 망했어. 문 닫게 됐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한 명당 얼마입니까? 바로 한 명당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뭐요? 내가 떼인 거잖아. 원금 손실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많다, 적다, 거의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예금처럼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별로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비금융 투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금융투자입니다. 이 금융투자는요, 이제 문제는 이란 말이야.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이상의 손실도 날 수 있어요. 봐요. 왜 원본의 손실 가능성입니다. 투자 있는 상품으로 투자 금액까지만 손실을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기에서 요 금융투자 상품에는 내가 원래 원래 투자했던 그 돈만큼만 손실을 발생하는 상품도 있지만은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 이상으로 뭡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 투자라든가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뭐까지만 책임지면 돼요? 내가 돈 투자한 거 원본만까지만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뭐 선물이라든가 선도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와 같은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본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로 금융투자상품이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이 표준투자 권유 준칙이라고 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 봐요. 이제 전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단 말이야. 그럼 투자를 권유할 때에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다 검토하고 고려해서 충분히 일반 투자자에게 설득해서 일반 투자자가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그 상품에 대해서 좀 투자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의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투자를 권유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를 막기 위해서 충분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금융투자 상품의 판매자인 금융회사와 소속 직원들의 입장에서 꼭 지켜야 될 기준과 절차이며, 금융투자 상품의 구매자인 투자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뭐야? 이거는 결국은 이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지만은, 투자를 이렇게 권유받는 일반 투자자들도 그 정도를 숙지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거치라고 이렇게 딱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 제일 먼저 보세요. 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뭐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 방문 목적을 확인하면 그럼 일반 투자자하고 전문 투자자로 뭐 하는 겁니까? 구분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고 이게 일반 투자자한테는 이제 전문 투자자 말고 일반 투자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그 투자 권유 희망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권유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옵션 상품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는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다음 절차를 거치고, 없다면은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 옵션 상품에 대해서 투자할 그 생각이 없다면은 뭡니까? 다른 상품으로 이제 설명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옵션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 이게 밝히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 후속 여러분들이 뭐냐? 투자 권유 희망을 했단 말이야. 하면은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뭡니까?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권유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말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를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말하는 거야. 교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본시장법에서 바로 일반 투자자를 보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꼭 반드시 거치되,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럼 투자가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누가? 금융투자회사가 책임을 지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경우에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불안전 판매가 발생한 겁니다. 불안전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는 바로 금융투자회사가 그 손해배상을 만나 책임을 져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충분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나 이런 걸 충분히 다 해서 자기네들이 그 일반 투자자가 충분히 그것을 설명을 듣고 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투자를 유치하는 게 되면은 바로 일반 투자자가 잘못한 거지만은 이 설명 자체를 뭐였어요?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불안전 판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가 되었다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하라 하는 거야?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금융투자업의 그 투자자 보호장치 해가지고 보세요. 신의 성실 의무.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업을 말하가 수행하라 하는 거. 두 번째, 바로 투자자의 구분. 일반 투자자고 전문 투자로 구별하라 하는 거. 고객 알기 제도. 투자자의 특성, 투자 목적이라든가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서면으로 이를 확인을 받으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성. 투자 권유의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라든가 재산 상태라든가 투자 경험에 이 상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지, 아니면 적정성, 파생 상품 등 일반 투자에게 적정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 투자 권유 시 금융상품의 내용,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섬을 서면 등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하면은 이제 아까 예를 들어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또 투자한 원본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다. 바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에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서면으로 서면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확인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면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원본 손실액을 배상 예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옵션이나 이런 상품에서 원본 이상으로 하더라도 투자회사에서는 뭐까지만
이제 그 원본 투자 금액까지만 이제 손해배상해 주면 되죠. 그다음 부당 권유 규제 보세요. 손실보담의 약속 금지 및 이익 보장 약속 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해 손실하면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약속하고 이면에 약속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이라든가 전화 등에 의해서 투자 권유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서면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직접 앉아서 대면에서 말하는 거야. 설명하는 뜻입니다. 대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약관 규제. 뭐 약관에는 당연히 이제 금융위원회에다가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그 다음에 광고 규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 광고는 금지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말로 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뭐 하는데 광고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사무의 위험 등 투자 광고 필수 포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광고할 때 바로 금융위원회에 그 심의필이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광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광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다가 뭐하고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뭡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바로 광고해도 된다 하는 것을 이게 뭐냐면은 인정받고 그 범위 안에서만 뭐하라 하는 거야. 광고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면 부당 광고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 자,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럼 주식은 이제 그 뭐 회사에 뭐라고 했어요? 지분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바로 뭡니까?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이 뭐냐면은 바로 모든 주주들로 구성된 것을 주주총회라고 하죠. 이게 주주총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바로 주식회사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주주로 구성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주주총회. 그럼 주주총회가 최고 모성기관 의결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기관은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사회와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하면 주주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이사회와 그 이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지고 말한다. 대표이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들의 뭐냐면은 이 자금이나 이런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하죠.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 사원들이죠. 주주들이죠. 요게 이제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인데, 주주는 보세요. 이제 이건 앞에서 좀 설명했잖아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서 회사의 순이익과 자산에 대한 지분 청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주식을 5% 갖고 있으면 5%만큼의 뭡니까? 자산이나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청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익 배당 청구권도 당연히 있죠. 그 자산 청산했을 때 자산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청산 시 잔여 재산입니다. 분배 청구권이죠. 그럼 회사 청산했을 때는 일단 누구부터 먼저 한다? 그래서 채권자부터 먼저 준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자 회사채를 보유한 사람이 먼저 뭐하고 상환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분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무상 정자 시 신주 인수권 등을 갖게 된다. 주주는 따라서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서 보유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 주주는요 한 주당 한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주주는 평등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대표이사로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표의 가치가 더 높고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소액 주주든 고액 많은 액을 갖고 있는 고액 주주든 간에 다 같이 한 주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식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까지만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보유 주식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데 바로 이제 자의권과 공익권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주식에서 자의권 그다음에 공익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자의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의권은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 중 자신의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주로 여러분들 뭐 이익배당 청구권이라든가 전자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든가 뭐 신주 인수권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자익권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공익권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회사 전체 이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로 회사 전체 이익과 관련된 그 권리로서 주주총회에서 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이라든가 이사를 해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든가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공익권을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주식의 주주로서 바로 이런 여러분들 자익권과 뭐가 있다? 공익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주식 투자의 특성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특성하는 게 뭐 앞에서 많은 나왔죠. 이 높은 수익률을 뭐 한다? 기대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익에 대한 배당도 목적이 있지만은 주식 가격에 대해서 주식 가격의 변동이죠. 그 주식 가격의 그 시세 차익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산에 대해서 뭐냐면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면서 차익을 얻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높은 기대 수익이죠. 그 대신에 뭐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했어요. 망할 수 있다 했죠. 또 뛰어난 뭐다? 환금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했어요. 유동성이라고 해가지고 현금화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냐면은 이렇게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환금성이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현금화하기 어렵지만은 주식은 바로 뭐냐? 주식을 팔면 되기 때문에 빠른 환금성이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양도소득세 면제. 이거는 뭐 앞에서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뭐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없다 했죠. 뭐만 있다 해서 배당 이득이 있으면 배당 이득에 대한 소득세만 15.4% 부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왔듯이 바로 결국 그 회사의 주식 가격도 있지만 회사 자산이 있단 말이야.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회사의 자산 가치가 회사 땅값도 올라가고 회사 건물값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위협을 많은 거면 회피하는 수단으로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주식인데, 주식의 이제 반응이 보세요. 주식의 반응이 보면은 기업 공개와 상장 가능이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이제 기업을 뭡니까? 기업을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외부에다 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봐요. 기업 공개라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주들의 소유 주식을 매출해가지고 분산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기업 공개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 공개는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 때 내가 100% 그냥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일반 여러분들에게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 자본금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업 공개란 말은 바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외부에다가 이렇게 널리 다른 사람들도 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공개된 기업에서 바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그 거래소에다가 올리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상장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상장은 뭐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입니다. 그럼 상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상장 요건이 따로 있단 말이야.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업이 공개되든지 공개되지 않았던가 주식은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허용해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상장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기업 공개하고 뭐는 다르다? 상장은 다르다. 그 기업 공개는 주식을 외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가지고 기업 공개를 얘기하고, 공개된 주식을 거래소에서 말수록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래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요건을 갖춘 기업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무상증자 하는 게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죠. 그 유상증자는 글자 그대로 뭡니까? 이거는 돈을 받고 해주는 거고, 무상은 뭡니까? 돈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봐요.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는 자본금을 증가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 1000억을 발행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1000억의 신규가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상증자로.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회사의 자본금을 키울 수도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채권 빌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빚진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유상증자를 얘기한다. 예?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방식에는 바로 신주 인수권의 배정 방법으로 주주 배정. 그러니까 현재 기존 주주들에게만 이렇게 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주를 모집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외부로 모집해가지고 우선 공모를 해서 공모자들에게 먼저 이게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제3자 배정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특정 회사에다가 뭡니까?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제3자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겁니까?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하죠. 이런 여러 가지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보세요. 주금 납입 없이 돈을 납입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돈은, 그럼 회사에 뭐 돈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무상이기 때문에. 보세요. 주금 납입 없이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게, 의결 준비금이라든가 자산 재평가 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만큼 발행한 진주를 기존 주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상증자는 결국 뭐냐면은 바로 이게 현재 있는 회사의 주주들에게만 배당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무상인데, 이거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인 자산 가치의 변동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은 이게 회사의 자산에 듣는 뭐 외부의 자금이 더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요걸 가지고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나 주식 배당 보세요. 주식 배당.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여 실시하여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시키는 것을 바로 이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야? 원래 회사에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금을 현금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배당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뭐로 배당하는 겁니까? 주식으로 배당하는 거야. 주식으로. 예? 그럼 요거는 주로 어떤 기업이냐면, 만약에 뭐 어떤 기업이 배당을 하고 싶은데 기업의 재무적으로는 어려워. 그 현금으로 배당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야. 아니면 현재 새로운 어떤 신규 투자를 위해서 현금이 좀 필요하다면 실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그런 경우에는 배당을 현금 대신에 뭘 하는 겁니까? 주식을 하죠. 이게 바로 주식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분할과 주식 합병카이 나왔습니다. 주식 분할은요, 이거야. 이 주식에서 분할하고 합병의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요거는 분할은 주식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힘들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냐? 최근에 이루어졌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뭐 250만 원씩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25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한 주를 사고 싶어도 얼마 해야 돼요? 25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액면 분할하는 겁니다. 액면 분할. 그럼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만약에 원래 주식을 액면가 5,000원짜리를 발행한 거야. 이거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요. 분할은 막 주식의 시장 가격을 낮춰. 그러면 저 가격이 너무 높은 거야.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낮추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현재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이 한때는 뭐 200만 원씩 이렇게 넘어가다가 요즘에 뭐 4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4만 얼마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쉽게 사람들도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이거는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고액화되어 있을 때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그 회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합병은 반대입니다. 반대 봐요. 이거는 주식 가격이 너무 낮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봐. 5,000원짜리 액면가로 발행하는 주식이 지금 시중에서 뭐 30원, 50원, 100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뭡니까? 좀 더 말라고 이거를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주를 한 주로 합하는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 가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합병으로 이해한다. 그럽니다. 이런 합병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었을 때, 그 다음에 분할한 국가가 너무 고평가되었을 때 주로 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에는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다 합니다. 보통주는요, 우리가 그냥 주식하는 얘기는 그냥 보통주야. 별도의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은 대다수가 뭐다? 그냥 보통주야. 우선주라 하는 것은 보통주보다 우선한다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이제 봐. 우리가 채권가, 그 다음에 우선주와, 그 다음에 이제 보통주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구별이 됩니다. 요 우선주라는 것은 예보다 우선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주식보다. 예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고 주식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 채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이익이 생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채권자에게 일단 먼저 이자 줘야 된다 하는 거. 또 회사가 만약에 청산하게 되면은 뭐부터 채권자부터 청산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 중에서 예하고 중에서 예가 우선한다 하는 거예요. 배당에도 뭐하고 우선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회사가 청산했을 때 남은 재산에 대해서 분할할 때도 바로 우선 청구권이 있다 하는 거야. 이것이 우선주예요, 우선주. 예? 봐요. 우선주는 우선주는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에서 자채권자보다는 후수지만 예보다는 후순위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누구보다는 보통주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선주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하고 뭡니까? 예보다 우선 걸 갖고 있으니까 채권적 성격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주는 사실은요, 이거는 뭐냐면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라도 이런 데는 참여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얘하고 다르면 얘는 주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그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이라든가 이사결정에서 이렇게 선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얘는 배당이나 이런 거는 우선하되 회사 경영에는 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우선주하고 채권자 공통점이잖아. 이 사람 두 개는요, 다 회사 경영이나 이런 데는 관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하고 배당주가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성장주는 주식 중에서 주식 가격입니다.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소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회사의 주식을 하지 말아 한다? 성장주를 얘기합니다. 배당주라 하는 것은 바로 주식 가격은 그렇게 이렇게 계속 오르지 않는데 배당을 잘 해주는 회사야. 그래서 이제 알 잘 먹여가지고 회사 경영이 잘 돼가지고 이익금이 나오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주? 배당주라고 하고 주식 가격 변동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성장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주가 있어요.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자산 구조를 볼 때 내재적 가치가 현재의 주가 수준보다 낮게 배겨요. 외부에서 보면은 이 회사의 주식은 예를 들어 지금 주식 거래가 10,000원이야. 근데 이 회사는 이익도 잘 남기고 있고 부채도 별로 없고 또 이 자산도 땅도 많고 이게 이런 기업이야. 그런데 이 기업은 계속 주가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는. 그래서 현재 내재 가치하고 시장 가치에서 내재 가치가 더 크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계기가 되면은 주가가 말할 것이라 하는 겁니까? 올라갈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식을 가지고 뭐라 한다? 우리가 바로 가치주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기순환주하고 경기방어주가 있습니다. 경기순환주라고 하는 것은요, 경기 변동에 따라 영업실적이 막 변화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다? 경기순환주. 주로 여러분들 자동차, 건설, 반도체 이런 겁니다. 한 번씩 그래서 뉴스에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먹이 살린다고 막 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장의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지금 고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반도체 경기는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예?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한다. 경기순환주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관계없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 추우면 해야 되고 전기 써야 되고 더우면 전기 써야 됩니다. 그래 밥해 먹으려고 하면 가스 써야 하잖아요. 예. 식음료 같은 겁니다.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이게서 먹고 하는 거지. 경기가 좋다, 그럼 많이 먹고, 경기가 나쁘다, 적게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것을 이제 경기 뭐라 한다? 방어주라고 한다.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이건 그냥 글자대로 그대로입니다. 시가총액 100위까지를 가지고 말하고, 대형주, 300위까지를 가지고 말하고, 중형주, 그 나머지를 소형주라고 한다. 그 다음에 주식 예탁 정서라고 하게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게, 주식 예탁 정서입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 증권회사에다가, 증권에다가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외국에도 상장되어 있다. 그럼 외국인들도 이제 유력 증권시장에다가 상장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여러 가지 제도라다 이런 데서 많은 일단 언어부터 영어가 뭡니까? 한글이잖아요, 이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화폐 단위라든가 그 나라의 법률 제도 이런 여러 부분에서 서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뭘 할 수 있어요?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봐요. 바로 자국의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수송이나 법률 제도, 거래 관행, 언어, 통화, 양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한 유통이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의 예탁기관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정권을 직접 발행해가지고 유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주식과 외국의 주식은 발행할 이걸 가지고 가서 상처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직접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탁 정서를 바로 주식 대체 정서를 가지고 뭐라 한다? 바로 주식 예탁 정서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유통시장이라고 하게 나오죠. 이건 유통시장은 주식은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상장이 되면 어디에서 한다 해서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했죠. 거래소 시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서 이미 앞에서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코넥스 시장,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KOTC 해가지고 바로 한국장외 시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권 거래에는 크게 두 개 있다 해서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로 장내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유가증권 시장, 장외 시장이 있다 해서 이게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 방법이 나왔습니다. 주식 거래는요, 가장 기본이 이제 뭐냐면은 가격과 뭡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죠.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에 일단 가격하고 그 다음에 둘이 그 시간입니다. 그럼 일단 이걸 보세요. 일단 가장 높은 가격을 하는 사람.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이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수요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이제 그 회사의 주식 가격입니다. 주식 가격이 그래서 요 규정점이란 말이야. 예. 요 규정점에서 이제 바로 주식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주식을 많은 사람과 팔려는 사람과 주식을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공급자는 누굽니까? 팔러 나온 사람이야. 그 다음에 매수자는 누굽니까? 사러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 매수자는 주식을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바로 매도자가 되는 거야. 매도자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었을 때, 그러면 공급자나 매도자, 그 다음에 수요자는 뭐가 된다? 매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할 때는요,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높은 가격 매긴 사람한테 일단 체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여러분들 그 상한가, 하한가 있잖아. 그 범위 안에서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매매 체결된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시한 사람한테 뭐 한다? 바로 그 매매 체계를 거달아 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매수 주문은 가장 높은 가격, 매도 주문은 가장 낮은 가격을 우선한다. 그럼 이제 가격이 우선이니까, 가격에. 그럼 여러분들이 매도자하고 매수자에서 매수자인 수요자는 뭐다? 가장 높은 가격에 부른 사람,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 바로 매도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체결된다,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입니다. 같은 가격이면은 먼저 한 사람한테 간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가격을 제시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려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럼 팔려 나온 사람이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어제 그 종가가 4만 원이었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팔려는 사람이 나는 뭐냐면은 4만은 불러서. 근데 어떤 사람은 3만 9천 원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4만 원짜리가 체결된다. 3만 9천 원짜리 체결된다. 3만 9천 원짜리 체결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 가격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3만 9천 원 불러서 3만 9천 원 불렀는데 부르는 시점이 제일 빠른 사람부터 먼저 체결된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과 뭘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매매 거래 시간이 있습니다. 장전입니다.
그 장이 서기 전에 어제의 종가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7시 30분부터 이제 시간 나와 있죠. 이거 동시호가, 뭐 전기시장 매매, 그 다음에 시간 외 단일 매매 나와 있으면 이거는 내가 뭐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는 대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방법이 있습니다. 주문 방법. 그래서 주문 방법, 원하는 매수나 매도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이 우선 거래하도록 주문하는 시장가 주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정가, 아까 왜 지정가 가격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뭐다? 지정가로서 여러분들이 거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에서 이제 부를 수 있는 최소폭입니다. 최소폭은 뭐세요? 1,000원 미만짜리 1원을 오르고 더 받고 내리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대입니다. 최대는 바로 전일 종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 900원짜리 주식이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최소한도로 이렇게 가격 변동의 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얼마? 1원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하루에 최대 가격 폭이 최대라고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전날 종가의 얼마? 3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서 그 가격을 자기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얼마씩. 그래서 이제 그 가격과 시간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 그 결제 시점은 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 시점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이야. 만약에 봐. 오늘 월요일이야. 월요일날 이거 주식이 내가 매매해서 사든지 팔든지 체결됐다 하는 겁니다. 체결되면은 그 다음에 3영업이니까 뭐요? 이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언제야? 바로 월, 화, 수요일이라고 하는 거야. 수요일날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거래 비용입니다. 그 거래 비용은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은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액 주주를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없다 했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해서요. 양도소득세를 없다고 해서 그래서 배당 소득이라든가 이자 소득만 연간 얼마 2천만 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바로 15.4%로 원전 징수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뭔다? 바로 종합소득세에다가 합산해가지고 누진세를 적용할 때 있다 하는 거, 이게. 유가증권은 매도시입니다. 거래세와 노전특별세가 각각 0.15%씩 부과돼요. 그럼 0.15%니까 합치면 뭐야? 0.3%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스닥 종목은 매도 가격이 얼마다? 0.3%. 그럼 이제 유가증권이든 코스닥이든 뭡니까? 결국 얼마야? 0.3%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금이 부과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은 세금 종류가 다르다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세하고 거래세와 노전 특별세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코스닥에서는 이건 전부 다 뭐로만 거래세로만 부과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증권회사의 수수료가 있죠. 그 수수료는 여러분 0.001%에서 0.5%로 그 회사에 따라서 또 이걸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품을 우리가 거래했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이건 거래 수수료는 다 다르죠. 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주가 지수는 뭐,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지수라든가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외국에 유명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주식이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 투자입니다. 채권. 요건 이제 채권은 발행하는 것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면 뭐가 된다고 해서 국채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공채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자격입니다. 발행 자격 봐. 채권의 발행 자격을 갖춘 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 하는 겁니까? 발행할 수 없는 거죠, 채권은. 그 다음 또 하나가 발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은 아무나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아무나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은 뭐냐면은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제한되어 있다 하는 거야. 제한. 또 이게 발행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막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뭘 받고 승인을 받고 발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채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특성은 확정이자부 증권이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바로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율 10%다 하면은 10%라 하는 이자가 딱 정해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잘 되든 망하든 이자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기한부 증권에 대해서요.
주식은 기간이 없다고 했죠. 주식은 회사의 존속과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채권은 뭐다? 여러분들이 막 이게 뭐 상환을 10년 만기로 하면 10년 후에 상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증권이다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채권은 뭡니까? 1년 이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처음에 발행해서 20년 발행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단기로 바뀐다고 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채권의 용어에서 액면이란 말은 채권 한 장에 여기에 1억짜리 써 있으면 이건 뭡니까? 이게 액면 1억짜리 채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단가입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매매할 때는 적용되는 가격으로 액면가 만원당 적용 수익률이 적용된다. 만원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이자율이 나왔습니다. 표면 이자는 액면 금액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 금액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결정한다. 이 표체는 일례마다 받을 수 있는 이자, 할인채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채권을 발행할 때 두 가지를 발행합니다. 그럼 1억짜리 채권을 발행할 때에 이 표체란 말은 뭐냐면은 이 표체란 말은 이미 이 안에 뭐가 돼요?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표체, 그 이자가 표시되어 있다 하는 거야. 그럼 10% 하면은 1년에 10%니까 이거를 뭡니까? 이거를 매달 얼마씩 주겠다 하는 게 딱 나온다 하는 거야. 아니면 3개월에 얼마 주겠다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지급하는 이자를 거기에 표면에다가 이 표란 말은 거기에 액면에다가 표시해놨다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게 1년에 예를 들어서 10% 해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이 만약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이자라 하면은 3개월 단위 얼마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 표체라고 합니다. 할인은 그러니까 10% 할인했죠. 그럼 얼마를 9,000만 원에 이걸 발행하는 9,000만 원에 9,000만 원에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1년 후에 뭐 하는 겁니까? 액면가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할인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체는 그 표시된 이자를 이렇게 3개월이면 분기별로 지급하겠다 하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할인채는 할인해서 뭐 했다가 얘를 발행했다가 1년 만기가 되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액면가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채? 할인채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만기와 잔존 기간. 그 만기는 처음에 발행을 10년, 그러면 10년이 뭐가 되고, 만기가 되고, 10년짜리 만기가 그 채권을 5년 지나면 잔존 채권은 뭡니까? 5년이라고 돼요. 이게 잔존 기간이 되는 것이고, 채권의 특성은 보세요. 뭐 수익성. 뭐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수익이 있죠. 두 번째, 안전하죠. 채권은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거 뭐 국가라 지방자치단체라 이런 곳에서 발행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이 국가도 뭐 망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거 뭐 지방자치단 뭐 여러분들이 뭐 들어봐서요. 이게 여러분들이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다고 뭡니까? 이게 손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뭐다? 바로 안전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채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현금화할 수 있죠. 내가 10년짜리 채권을 샀는데 10년 후에 내가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채권시장에 가서 팔면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 이제 채권을 분류하는데 보면은 뭐 발행 주체별로 뭐 국채다, 지방채다 이런 이제 회사채다 하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만기 유형. 그래서 채권 중에서 뭐 1년 이하를 가지고 뭐 단기채, 그다음에 1년에서 5년을 가지고 중기채, 5년 이상을 뭐 장기채다. 그럼 이자 지급 방식으로 입표채하고 할인채하고 복리채 이자를 지급하는데, 입표채 아까 여러분 이자를 그 표시된 대로 계속 지급해 주는 걸 입표채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인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채? 할인채. 그다음에 복리채라고 하는데요,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이거를 복리로 모아놨다가 그다음에 막 만기가 됐을 때 한목에 주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말하면 얘기한다? 복리채. 그러니까 입표채는 이자를 몇 개월,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로 주겠다면 3개월 단위로 분할해서 이자를 주는 것이고, 복리채는 이거를 복리로 모아가지고 만기 때 뭡니까? 동시에 지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복리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발행 유형별로 뭐 보정채, 무보정채, 보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 그다음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후순위 채권. 채권 중에서도 바로 이게 주식에서 우선이 있듯이 채권 중에서도 이제 후순위, 다른 채권을 먼저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뭐 하겠다 하는 겁니까? 이게 상환해 주겠다. 이게 이제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전환사채 칸이 나와 있죠. 특수 형태의 사채, 전환사채입니다. 이거는요,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일정 기간에 지나가지고 일정 조건이 되면 그 발행회사에 이 채권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을 가지고 말한다? 이걸 전환사채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서 이 채권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야. 예. 그러면 내가 채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뭘 바꾸는 것이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주식으로 전환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판단되면은 일정 시점에서 뭡니까? 바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 전환사채입니다. 이게 이런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가지고 말한다. 전환사채야. 그런데 이거는 결국 보세요. 이 채권 투자자들이 일반 채권자하고 전환사채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일반 채권자는 그냥 이자만 받는 거잖아. 근데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이자 받는 게 주식 가격 보니까 이거 이자 받는 게 유리하겠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고 주식으로 전환을 유리하다고 하면 전환하면 되는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게 조건이라면은 일반 채권보다는 뭡니까? 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겁니다. 이게 전환사채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름이 그렇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봐요.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일정한 행사 자격 가격으로 발행하는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럼 만약에 회사가 내가 이제 신주 인수권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은 당신에게 이번에 우리 신주 발행하는데 액면가 얼마로 당신이 우선적으로 뭐 주겠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부여한 주식, 채권을 가지고 말한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신주를 인수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냥 채권이 되는 것이고 신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그 채권을 뭐로 말하면 신주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일반 채권보다는 금리가 싸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회를 두 가지 주고 있기 때문에. 채권적 성격과 주식적 성격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환사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전환사채하고 이 교환사채입니다. 이거 차이점이에요. 교환사채하고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는요, 자기가 보유한 그 채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야. 교환사채는 자기가 채권을 보유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무슨 사채? 교환사채. 그러면 내가 투자한 회사 A 회사인데 A 회사가 보유한 B 회사의 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전환사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교환사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환사채. 네, 옵션부 사채입니다. 옵션, 조건이 붙었단 말이에요. 옵션. 이는요, 원래 여러분들이 옵션이라고 하는 이제 조기 상환이나 이런 옵션이 조건이 붙은 거야. 이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우리가 이런 사유가 되면은 조기에 니한테 상환하겠다. 그럼 우리가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지만은 현재 우리 회사가 경영상 잘 돼가지고 이익이 남았다. 그럼 네가 10년 아닌 5년 만에도 나로 니한테 갚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옵션, 조건을 붙인 것을 가지고 말한다. 옵션부 사채. 변동금리. 이런 바로 그냥 10% 하면 고정금리잖아요. 그럼 시중금리에 맞춰서 이자도 변동시키겠다는 것이 뭐고? 변동금리가 되겠죠. 이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가지수 연계라든가, 물가 연계라든가, 신종 자본증권이라든가, 소액채권 거래라든가, 이와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보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설명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채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식과 이제 채권의 비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충분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제시한 교재에서는 또 중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내가 다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하고 채권하고 차이점. 아까 이제 여기
그 우선주하고 채권의 차이점인데, 이거는 이제 우선주는 채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식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우선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유사한 점을 보세요. 정해진 현금 흐름의 정기적 지급이다. 채권은 정기적으로 뭘 받고 이자를 받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럼 얘들한테는 배당을 못 하더라도 누구는 해줘야 됩니까? 얘들한테는 배당을 해줘야 돼. 우선주한테는 이게. 그다음에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채권이나 주식은 우선주는 회사의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우선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회사 순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하는 거야. 그럼 회사의 여기까지입니다. 채권자는 그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얘들은 뭐냐면은 그 배당해주는 우선 그 배당만 해주는 것이 나머지 회사 자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야. 보통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조기 상환 또는 뭐냐면은 이게 채권 또는 상환 가능하다 하는 거. 근데 우선주나 이런 것은 아까 옵션을 붙여가지고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고,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거를 상환해가지고 우선주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 발행조차의 파산시 보통주보다 우선이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채권은 보통주도 우선이다가는 무조건 우선한다. 1번이 예고, 2번이 예고, 3번이 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선저 배당금 지급 시 법인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우선제 배당금 일부는 기관 투자에게는 이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내용까지 해서 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를 물을 수는 없다 하는 거야. 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왜 이런 걸 지금 넣어놨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주식하고 채권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금융 파트에서는 이 전부 다 새로운 겁니다. 지난번 2018년도 시험 과목에서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전부 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그 수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추가 기타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이제 금융의 시장이 갖고 있는 이 금융기관의 종류라든가 기타 여러분들이 예금과 관련된 내용 이런 등등은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강의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시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자료를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마 이거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